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제조업의 탄소 중립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인류 사회는 화석연료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산림이나 갯벌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상태, 즉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100만 톤입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연소에 의한 부분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이 55.7%, 건물이 21%, 수송이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전체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배출량 비중은 간접 배출량이나 아니면 공정 배출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54%까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5억 3,6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접 배출이나 공정 배출까지 포함했을 때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2019년 기준 인천의 제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100만 톤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간접 배출이 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연소에 의한 직접 배출이 35.7%, 그리고 공정상 나오는 공정 배출이 3% 정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의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이 전기 소비를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의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에 간접 배출량 비중 증가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 정제품 제조업이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철강 제조업이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에서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1차 철강 제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해외 정부나 글로벌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과 같이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에서도 탄소 중립은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조만간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길 전망입니다.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국내에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도 20여 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SK 6개 계열사, 그리고 LG 이노텍 등의 다양한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사들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응답기업의 상당수가 탄소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고 현재 자사가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계획 역시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인천 관내 중소기업들 중에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아리백을 선언한 대기업의 협력사의 경우 앞으로 탄소 중립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사실 산업 영역은 중앙부처에서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기업에 대한 탄소 중립 지원은 중소기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이 해외 수출에서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어떠한 업종과 어떤 분야가 타격을 받을지를 잘 살펴보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인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제작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기를 보급할 수도 있고요. 무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얼만큼 되고 EU로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아리백을 선호하는 대기업의 협력사가 얼만큼 되는지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작게는 설비 교체, 공정 개선, 품목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부터 크게는 업종 전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나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숙명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 앞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